안녕하세요. 유통회사 2급 상권 분석 그 첫 번째 학습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먼저 상권 분석은 4과목 중에 한 과목이에요. 네. 먼저 상권 분석에 대해 간단히 설명드리면 타 과목에 비해서 그 언론적인 측면이 굉장히 그러니까 학문적인 토대가 깊지 않아요. 다른 과목은 개론이라든지 원론적인 측면에 가깝거든요. 근데 이 상권 분석은 유통, 부동산, 그리고 지리학 이런 것들의 다양한 내용들이 혼합되어 있는 내용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리고 타 과목에 비해서 내용이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반복적으로 나오던 문제들이 계속 나와요. 그러다 보니까 더 이상 낼 수 있는 문제가 없어서 이제 막 꼬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과거에 비해서 약간 또 이렇게 결합된 문제들이 나와요. 특히 다른 과목에 비해서 전략 과목으로 이제 전략 과목으로 선택해가지고 이렇게 학습을 하시는 분도 계세요. 왜냐하면 다른 과목은 내용이 방대하고 점수 취득이 곤란하기 때문에 이 과목에서 점수를 많이 취득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물론 제 과목이라 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 아니지만요.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차시인데요. 먼저 우리가 상권의 개요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상권의 개요, 상권의 정의와 특성. 자, 상권이란 개별 점포가 재화와 서비스의 제공을 통하여 고객을 유인할 수 있는 지역적 범위를 의미한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상권이라고 하는데요. 트레이드 에어리인데 사실 여러분 트레이딩 에어리가 더 맞습니다. 그래서 여기 여러분이 이해를 이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 기본적으로 우리 점포 내에서 장사하시는 분들, 장사 잘 돼야 되겠죠? 물건 잘 팔아야 되겠죠? 그러면 상권 분석을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상권 분석과 입지 관련된 그런 조사들을 해야 되는 이유, 이제 앞으로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살펴볼 거니까요. 그 다음에 상권은 한 점포가 고객을 흡인하거나 끌어당기는 거예요. 흡인할 수 있는 지역으로 다수의 상업시설의 고객을 흡인하는 공간적 범위예요. 점포가 있고 하나에 이렇게 모이면 이렇게 이걸 이제 우리가 배후지라고 하죠. 배후지. 이걸 이제 중심지, 배후지. 배후지는 여기 나옵니다. 그래서 배후지라고 하는데요. 뭐냐면 점포와 고객을 상행위와 관련하여 흡수할 수 있는 지리적 영역이고 경쟁자의 출현은 상권을 차단하는 중요한 장애물이고 고객 밀도는 상권 내의 인구 밀도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자, 여기서 배후지라는 용어가 나오네요. 배후지. 자, 영어로 하면 힌터랜드라고 하죠. 힌터랜드. 상업상의 상거래가 이루어지는 공간적 범위예요. 그 중심지는 반면에 아까 했던 중심지는 주위에 재화나 서비스를 공급하는 지점이에요. 그래서 아마 앞으로 이제 중심지 관련 내용과 배후지 관련 이런 용어들이 많이 수시로 등장할 겁니다. 그래서 상권은 다시 정리하면요. 상권 내 거주하는 고객의 구매력 추정, 점포에서 지급하는 상품에 대한 예상 매출액을 구하는 데 필요한 데이터 제공, 판초 활동의 범위를 결정하는 데 필수적인 데이터를 제공합니다. 특히 이제 배후지 나왔으니까, 특히 상권, 배후지는 유리한 것이 있어요. 여러분, 일단 인구 밀도가 높아야 돼요. 자, 배후지. 인구 밀도가 높아야 돼요. 두 번째, 고객의 경제적 수준.
고객의 수준, 고객의 양과 질이라고 합니다. 이제 양 플러스 질이 높아야 유리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범위는, 배우지의 범위는 유동적이에요. 고정적이지 않습니다. 유동적이다. 자, 이게 이제 중요한 이제 시험 문제하고 연관되어 있어요. 그래서 배우지에 대한 개념을 여러분 처음부터 이렇게 좀 명확하게 하고 가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미래의 후보지도 고려해야 돼요. 고정적이지 않기 때문에. 자, 이렇게 정리 좀 해 두시고요. 자, 유사 개념이에요. 유사 개념. 상권은 주로 파는 쪽에서 본 거기 때문에요. 소비자의 경우에는 생활권이라고 하는데요. 일반적으로는 소멸상권을 가리킨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유사 개념이 있습니다. 거래권, 그다음에 판매권, 상세권. 거래 상대방인 고객의 소재지를 기준으로 하는 범위. 판매권. 소매점이 판매 대상으로 삼고 있는 지역. 그래서 시험과 관련해서 우리가 이제 다양한 각도로, 다양한 측면에서 문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한 가지 주체 측면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다각도로 개념을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상세권은 특정 상업 집단의 상업 세력이 미치는 지역적 범위. 이런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복수의 점포 또는 상업 집단이 고객을 끌어들일 수 있는 범위. 종로상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종로상권. 그 상인들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본인 상인들이 다 모아서 고객을 끌어들일 수 있는 그런 힘을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세 가지 측면, 판매자, 소비자, 수요량 측면에서 우리가 또 개념을 또 이렇게 정할 수가 있는데요. 자, 그래서 이 부분은 여러분 앞으로 이제 문제 풀이를 위해서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기초적으로 우리가 이제 알고 넘어가야 될 그런 간단한 내용이에요. 판매자 측면과 소비자 측면, 수요량 측면에서 우리가 상권을 정의할 수가 있다. 자, 이 정도 여러분들이 정리를 해 주실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상권의 범위와 특성이 있습니다. 특히 이제 상권은 우리가 마케팅, 에어리더 이렇게도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마케팅 에어리어 기본적으로 세 가지 주체가 있어요. 아까 위에서 얘기했지만 사업자가 있고요. 고객이 있고요. 소비자죠. 누가 있냐? 경쟁자가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경쟁점 분석에 대한 내용이 또 많은 주제를 다루고 있어요. 경쟁 점포. 이게 상호 보완이냐? 경쟁이냐? 양립이냐? 이런 용어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상권의 범위는 어떠한 특성을 가지고 있는지 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이 상권의 범위는 점포의 크기, 업종, 취급하는 상품의 종류나 상업 집적도, 교통 편의, 그다음에 가격대, 상품 구성, 마케팅 전략, 고객의 라이프 스타일 등에 따라서 결정됩니다. 이건 뭐냐 하면 상권이 있어요. 그래서 상권이 범위가 넓다는 것은 멀리서 또 우리 상권을 찾아온다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상권이 작다는 근거리 소비자들이 우리 상권을 찾아오는구나. 그래서 점포의 크기에 따라서 상권의 규모가 작아지거나 커지거나 한다는 거예요. 취급하는 상품의 종류, 편의품이라든지 전문품과 비교했을 때 마찬가지로 상권의 범위가 차이 나죠. 여러분, 생수라든지 우리 아이스크림은 상권이 어떠세요? 그러니까 상권이 범위가 작아요. 근데 비금속, 그 다음에 우리가 주위에서 자주 볼 수 없는 전문품들 있잖아요. 그것들은 상권의 범위가 넓다는 거죠. 크다는 얘기예요. 간단하게 먼저 상권의 범위가 넓다, 크다, 범위가 좁다, 작다. 이 개념을 먼저 파악을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상권은 이러한 사회적인 요인, 경제적인 요인,
행정적인 요인 등의 변화에 따라 항상 변할 수 있는 가변적이고 신축적인 개념이다. 그러니까 고정적이지 않아요. 자, 항상 변합니다. 그리고 고객의 사회적, 경제적 수준이 높을수록 유리합니다. 고객 양과 또는 고객들이 벌어들이는 수준이 높으면 높을수록 유리합니다. 접근성이 좋다는 얘기예요. 교통수단이 편리할수록 유리한 상권이 됩니다. 교통이 좋으면 저기 지방에 있는 고객들이, 소비자들이 서울로 또는 서울 소비자들이 지방으로 갑니다. 접근성이 좋다는 얘기죠. 접근성. 4번 구매 빈도가 낮은 업종일수록 넓은 상권을 가져야 하고 구매 빈도가 높은 업종일수록 좁은 상권을 가져도 된다. 아까 제가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편의품, 판매품, 전문품 나중에 다룰 겁니다. 자, 이거는 시험하고 아주 큰 연관이 있어요. 이거 좀 이해하시고요. 숙지하셔야 돼요. 소매 상권 크기는 판매하는 상품의 종류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는데요. 가격이 비교적 낮고 구매 빈도가 높은 편의품의 상권은 좁은 것이 일반적이며 가격이 비교적 높고 수요 빈도가 낮은 판매품, 전문품, 내구 소비재 등의 상권은 일반적으로 넓다. 상권을 규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은 소비자나 판매자가 감안하게 되는 시간과 비용 요인이다. 이 시간에는 여러분 심리적인 시간도 다 포함돼요. 경제적, 심리적 시간. 자, 그럼 여기 우리 편의품, 판매품, 전문품이 나왔는데 간단하게 아마 다른 과목에서도 학습을 할 겁니다. 편의품, 판매품, 전문품. 자, 이거는 아까 얘기했죠. 가격이 낮고 이거는 가격이 비싸죠. 이거는 가격이 중간 정도 하겠죠. 소량 다빈도 수시로 구매합니다. 저관여 제품이에요. 저관여. 여기 보면 이것은 소빈도 구매죠. 고관여예요. 고관여. 그러니까 수요 빈도가 낮다는 얘기죠. 빈도입니다. 빈도가 낮아요. 빈도가 높다는 얘기죠. 선매품은 거기가 중간 개념이에요. 그래서 이 선매품은 뭐냐면 비교하고 구매한 제품이에요. 비교하고 구매한 제품. 우리 예를 들어볼까요? 가전제품, 의류, 그다음에 가구. 자, 이런 것들은 대부분 선매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런 거 봤을 때 여러분이 상권의 범위가 이런 제품의 특성에 따라서 어떻게 되는지 이해를 하셔야 돼요. 편의품, 그렇게 상권이 크지 않죠? 작아요. 전문품은 편의품보다 상권이 그래서 훨씬 크다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죠. 그래서 입지하고 이제 비교를 하는데요. 입지도 이제 좀 학습할 겁니다만 간단하게 우리 영어를 보면 딱 나타나잖아요. 영어를 보면은 상권은 트레이딩 에어리어입니다. 입지는 다른 말로 포인트 점 개념이에요. 점 개념. 상권은 면이에요. 면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지역적 범위를 얘기하죠. 자, 이거는 점이에요. 우리 한자로 쓰면 지점이 소재하고 있는 일시적인 조건, 지점이 미치는 영향권의 범위. 그러니까 상권은 좋다, 나쁘다 이렇게 얘기해요. 좋다, 나쁘다. 그러니까 입지는 이게 A급이냐, B급이냐, C급이냐 이제 등급을 가지고 얘기하죠. 또 1급지, 2급지, 3급지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요. 자, 구성요소, 유동인구, 배후인구, 소비자, 자사, 경쟁사 등. 자, 입지는 눈에 잘 띄고 접근성이 좋아야 되고 편리하다고 이런 식. 가시성, 인지성, 접근성. 자, 포인트예요. 키워드가. 이거는 경계, 바운더리예요. 바운더리. 면. 그래서 분석하는 이유, 상권 분석, 상권 전체의 성세 여부,
개별 점포의 성수 여부는 입지. 분석 방법, 상권, 구매력을 분석합니다. 업종의 경쟁력을 분석합니다. 입지는 통행량을 분석하고요. 점포를 분석합니다. 자, 그래서 명과 점의 개념이고요. 제가 다시 한번 보면은, 여러분, 점은 입지잖아요. 입지와 이게 연결된다. 이게 선이에요, 선. 그럼 이게 뭐가 됩니까? 공간이죠. 이게 면이 되는 거죠. 면, 선, 점. 기본적인 키워드. 상권은 점, 선, 면. 이거 하나 더 추가하면 이게 이제 흘러갑니다. 플로우라고 이제 흐름. 그래서 상권 분석할 때는 이렇게 점선면 플로우 개념으로 접근해서 분석을 하셔야 돼요. 제가 간단하게 얘기해드렸고요. 그러면 이제 우리 비교적 규모가 작은 소규모 점포들은 어떠한 특성을 가지고 있는지 보겠습니다. 자, 동일 조건 하에서는 지구 상권이 큰 상점거에 입점한 것이 그렇지 못한 곳보다 상권의 범위가 넓어진다. 동일한 지구 내에 위치하더라도 점포 규모, 구색 갖춤에 따라 상권은 달라진다. 동일한 점포라도 개성이 강한 상품, 유명 브랜드 상품에 따라 상권은 달라진다. 네 번째, 동일 업태의 점포라도 광고, 판촉 활동에 따라 상권은 달라진다. 점포의 설비, 디자인, 진열 양식 등 고객 서비스에 따라 상권은 달라진다. 자, 이것도 여러분 시험과 관련된 중요한 내용입니다. 네. 상권이 큰데 입점한 것이 훨씬 유리하고요. 동일한 지구에 위치하더라도 규모의 크기라든지 취급하는 점포의 구색 갖춤, 그에 따라 달라져요. 왜냐하면 구색이 더 갖춤이 있으면 사람들이 더 멀리서 올 수 있습니다. 안 파는, 왜냐하면 내 근거리에 없어. 그러면 더 먼 거리 가면 있더라. 그래서 갈 수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우리가 캐릭터가 있다고 하죠. 캐릭터 있는 상품, 개성이 강한 상품, 유명 브랜드. 자, 이것도 상권의 범위가 달라져요. 그래서 이거 관련해가지고 지문에 이제 문제들을 많이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제품과 업종 형태와 상권과의 관계. 대부분 식품들, 여러분, 식품, 우리 자주 먹죠? 대부분 편의품이 많아요, 사실은. 하지만 이 서물용 같은 경우에는 좀 고가의 상품이 있거든요. 그래서 선매품일 때가 있어요. 또는 식당이 구매하는 일부 식품은 또 전문품인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 전문 식품, 식당가 있잖아요. 비쌉니다. 일반 우리 5,000원, 6,000원 하는 이런 일반 식당하고 달라요. 그리고 아까 말했지만 비교하고 구매한 제품, 스타일, 디자인, 가격, 등등 기능 다 비교 따집니다. 그래서 가장 범위가 큰 것은 전문품이 가장 크고요. 선매품이고요. 그 다음에 편의품이에요. 이거 쉬운 것 같지만, 쉬운 건데도 불구하고 문제에 실제 잘 나옵니다. 전문품, 선매품, 편의품의 형태로 상권의 범위가 큽니다. 편의, 선매, 전문품 형태로 커지죠. 그리고 소비자는 생필품을 구매거리가 작고 편리한 장소에서 구매하려 하므로 생필품을 취급하는 점포는 주택지에 근접한 입지를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생활형 또는 근리인형 이렇게 얘기하죠. 4번 전문품을 취급하는 점포의 경우 고객이 지역적으로 분산되어 있으므로 그 상권은 밀도는 낮지만 범위는 넓은 특성을 가집니다. 자, 이것도 시험에 지문에 나왔던 것들이죠. 동일 업종이라도 점포의 규모나 품목 구성에 따라 점포의 상권 범위가 달라진다. 자,
이것도 여러분 정리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이어진 내용, 상권의 계층성. 그러니까 상권 경계는 특정 상권에 속하는 많은 무관심점을 이어놓은 라인이에요. 이것도 이은 거예요. 이렇게 될 수 있고. 그래서 계층성을 가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무관심점이 뭐냐면 특정 상권에 따른 영향력의 상관관계에 따라 그 범위가 달리된다는 전제, 또는 소비자가 어느 곳에 구매해도 상관이 없는 상권 내 지점을 말합니다. 무관심점. 여기에 있는 소비자가 여기에서 구매할 수 있고, 여기서 구매할 수 있고, 여기서 구매할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라인으로 연결되어 있죠. 그래서 이 공간에 따라서 또 상권이 어떻게 형성되는지에 대한 이론들도 이제 나중에 우리 학습을 할 겁니다. 자, 이제 여기서 중요한 거, 대표적인 거 하나가 나오는데요. T센 다각형이 나옵니다. T센 다각형. 자, 소비자들이 유사한 인접 점포들 중에서 선택하는 상황을 전제로 상권의 경계를 파악할 때 간단하게 활용하는 모형 중 T센 다각형 모형이 대표적이다. T센 폴리곤. 폴리곤. 우리말로 하면 폴리곤. 상권에 대한 기술적이고 액식적인 도구를 활용할 수 있다. 최근접상가 선택 가설에 근거하여 상권을 설정한다. 근접구역이란 어느 점포가 다른 경쟁 점포보다 공간적인 이점을 가진 구역을 의미합니다. 일반적으로 T센 다각형 크기는 경쟁 수준과 역의 관계를, 그러니까 부의 관계라고 하는데요. 부의 정이 있고 부가 있죠. 부의 관계를 가진다. 즉 다각형의 크기는 경쟁 수준과 반비례, 부의 관계는 반비례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시설 간 경쟁 용도를 파악할 수 있는데요. 소매점포 매출액 추정이 가능합니다. 뭐냐 하면 여러분 사실 이 용어는요. 뭐냐면 T센 다각형은 뭐냐면 사실 공간 독점 접근법이라고 하는데요. 주로 이제 강우량 측정할 때 사용하는 기법 중에 하나예요. 어느 지역의 강우량이 얼마인가 이거 할 때 뭐냐면 전별로 이렇게 이런 식으로 지역을 이제 구분합니다. 그래서 이걸 갖다가 이렇게 연결합니다. 선으로 공간. 그랬을 때 이렇게 이런 식으로 분명하게 구역을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공간 독점 접근법이에요. 근접 구역을 가지고 이렇게 공간을 확보하는 그러니까 공간을 확보하는 그러한 기법이에요. 그래서 상권을 이제 분석할 때 이걸 도구로 활용할 수가 있다. 네, 이런 기법이라고 생각하시고 여러분이 접근을 하시면 더 이해하기가 수월할 겁니다. 그래서 계층성인데요. 그래서 이제 이것도 시험하고 좀 연관이 있어요. 상권은 지역상권, 지구상권, 개별점포상권 등으로 계층적으로 분류될 수가 있어요. 먼저 지역상권이 있고요. 지구상권이 있습니다. 지점상권이 있습니다. 가장 포괄적인 상권 범위로서 시 또는 군을 포함하는 넓은 지역, 그 다음에 도시 간의 흡인 범위가 성립하는 범위다. 이거 지방의 중소도시가 여기에 해당돼요. 중소도시가 지역상권이에요. 왜냐면 우리 큰 수도권 서울은 굉장히 많은 상권들이 존재하잖아요. 근데 지방 중소도시 가보시면요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 지방 중소도시 시가 상업시설의 중심지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걸 우리가 지역상권이라고 합니다. 지구상권은 집적된 상업시설이 갖는 상권의 범위로서 구를 포함하는 범위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있다면 반경 뭐 1km 정도 생각하시면 이게 하나의 구가 형성돼서 상권이 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점상권이죠. 자, 그래서 이것도 크기 관련해서 지역, 지구, 지점 이렇게 됩니다. 지역, 지구, 지점. 네, 그 다음부터는 제가 핵심만 되는 내용 간단히 정리하겠습니다. 뭐냐 하면 그림을 먼저 여러분 보시면 이 그림을 보세요. 우리가 기본적으로 설정거리 흡입률에 따라서 상권을 우리가 구분하는데요. 1차 상권, 2차 상권, 한계 상권, 이걸 3차 상권이라고 합니다. 자, 이걸 어떻게 구분하느냐? 여러분, 설정 거리 고객 흡입률에 의해서 된다고 했죠. 자, 이 표를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 이 표. 그래서 1차 상권은 점포 기준으로 반경 5m 이내 지역 또는 직경 1km 이내 지역을 말한다. 점포 고객의 50에서 70%를 흡입한다. 아까 그림을 참고하세요, 여러분. 요 그림 있죠? 1차, 2차, 3차. 그래서 거리, 그 다음에 고객의 흡입률. 여기 나와있죠? 설정거리, 흡입률. 그래서 고객들이 지리적으로 밀집되어 분포하고 있는 곳으로서 고객 1인당 매출이 가장 높습니다. 2차, 1차 상권 외곽에 위치합니다. 그래서 1차 상권보다는 고객이 지역적으로 넓게 분산되어 있어요. 자, 고객의 25% 정도, 20에서 25%. 3차, 한계 상권이라고 합니다. 2차 상권 외곽을 둘러싼 지역적 범위예요. 그 다음에 점포 이용 고객은 점포로부터 상당히 먼 거리에 위치하고 고객들이 광범위하게 분산되어 있습니다. 자, 이것들은 이제 다양한 기준에 의해서 상권을 구분한 겁니다. 사실 이건 여러분들이 이제 시험과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죠. 그래서 이 부분 권역별, 위계별에 따라서 그린형이 있고요. 지역, 지구형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부분은 이제 여러분들이 보면서 정독하시면서 어떠한 상권의 특성을 가지고 어떻게 구분되는지 이 부분들은 이제 여러분들이 중심이 되어서 해야 돼요. 그리고 이 용어들은 계속 이제 앞으로 학습하면서 할 겁니다. 중심형이 있고요. 중심형은 또 도시명이 있다. 도시명. 자, 도심상권은 상업과 업무 기능이 가장 잘 발달된 상업구역이고요. 이걸 줄여가지고 중심상업지라고 합니다. 센트럴 비즈니스 디스트릭트. 자, 이거 나중에 학습할 거예요. 나중에. 과연 그 입지, 유형들이 있어요. 거기에서 학습할 겁니다. 일단 용어 정리 좀 하시고요, 여러분들. 부도시명이 있어요. 이것도 나중에 설명을 또 하는 그 시간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부도심은 간단하게 도심의 역할을 하게 만든 그러한 도심이에요. 부도심. 주로 역사를 중심으로 이제 형성이 되고요. 또는 신도시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유동인구에 따라서 분류를 합니다. 유동인구에 따라서 뭐 번화가 상권이라든지 또 역세권 상권, 뭐 여러분 뭐 서울역 자주 가시죠? 서울역 주변이나 뭐 각 지방의 고속버스터미널. 자, 이거는 역세 상권이죠. 특히 번화가 상권은 유동인구가 많은 것이 특징이죠. 여러분 뭐 서울 명동이라든지 홍대 주변 등이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대학가 상권. 대학가 상권 역시 이제 특히 이제 전 수도권을 중심으로 얘기한다면 굉장히 많죠. 국내 서울에는 대학이 많잖아요.
또 대학가 자체의 상권들이 주로 이제 학생들과 직장인들 위주로 형성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적합한 업종들이 있어요. 그래서 대학가 상권 여러분이 좀 읽어보시고요. 특화 상권이 있습니다. 여러분 동대문, 남대문 다 아시죠? 대부분 이제 수험생들이. 그래서 이런데 패션 의류 잡화에 특화되어 있는 패션 상권이 있는가 하면, 또는 먹거리 특화, 먹자골목, 제기동 같은 한약이나 가구로 특화되어 있는 뭐 이런 거리 등과 같은 특정한 상품군을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점포들이 밀집되어 있어요. 여러분 용산의 전자상가 다 아시죠? 네, 그 다음에 뭐 수원의 공구상가, 또는 뭐 대형 병원을 중심으로 환자와 방문객을 상대로 하는 작은 식당이라든지 꽃가게, 의료기 지급점, 패스트푸드점 등이 밀집되어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은 뭐냐? 바로 특화 상권이다. 네, 그래서 이번 차시 좀 간단하게 상권에 대한 기초 개념과 이 상권의 범위 관련된 그러한 내용들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럼 이번 차시는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차시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